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작년에 판교의 백현동에 네. 현대백화점 앞에 힐스테이트 상가 1층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 미래 전망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판교 쪽에 경제 흐름을 봤을 때 미래의 수익이라든가 혹시나 공실 여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고 그다음에 입주가 22년 8월 예정인데요. 네. 예,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실 여부 그런 판교 분위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앞에 대형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듣기로는 백화점 앞에 상가는 다 죽는다, 뭐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이게 고민 끝에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잘 주셨습니다. 분양받으신 상가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판교역 바로 근처에 있는 거죠. 힐스테이트 상가를 지금 분양받으셨는데 한번 백화점 앞이라는 입지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상가 그쪽 판교에 있는 힐스테이트면은 오피스텔도 상당히 고가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또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상가니 그쵸? 네.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죠. 예, 1층에 조금 큰 평형대는 3, 40억씩 되는 것들도 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마 A급, B급이 나눠져 있어서 좀 평단가가 있었고요. 예. 예. 지금 하신 거의 금액으로 봐서는 A급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예, B급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A+은 아니지만 A0 정도 가격이 평단가이신 것 같아요. 평당 5천만 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상가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가가 아니라, 새로 이렇게 분양받은 상가를 구입하시게 되면 대부분 가장 힘들어 하면서 고민하시는 게 혹시 공실나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우리가 보통 상가는 좀 주택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예, 주택하고는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왜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가격 팍팍 오르고 좋다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상가는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막 좋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예, 한동안 이렇게 이제 입주자를 찾아야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주택보다는. 예, 그건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그 안에 입주해서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 임차인께서는 인테리어를 본인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사업 비용을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어서 당연히 그만큼 또 임차인 구하는 거가 쉽지 않아서 공실에 대한 이런 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신도시의 상가들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참 많이 커요.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해도 우리가 보통 신도시가 입주를 해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입주민이 들어왔다고 해도 주변 상가들이 형성되고 입주가 하고 하는 데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판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판교도 계속 입주를 하고 하면서도 어떤 상권 형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이 판교는 그렇지는 않죠. 이미 다 입주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장 또 왕성하게 돌아가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라는 지역을 위치를 보면은 여기죠. 보면은 가장 판교의 중심축입니다. 예, 판교의 중심축이라서 우리가 보통 상가를 볼 때 어떻게 좀 상가를 고를 때라든가 볼 때 봐야 되는 척도가 첫 번째로는 계속 어떤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주택이 더 들어선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더 들어선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학이 더 들어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층들이 계속 들어서는 어떤 개발에 관한 호재라든가 입주에 대한 어떤 그런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겠죠. 이용층이 생겨야 되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역세권들 그렇죠? 역세권이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특히 이왕이면 더블 역세권이면 더 좋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맞은편이 현대백화점이죠.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전국 8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판교의 현대백화점 전국 8위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그 지하철이 통로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피스텔 그 분양할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힐스테이트 상가도 지하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판교 쪽에 뭐 5번 출구 쪽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현대백화점하고 마주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입구가.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약간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예. 이 상권이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그 걱정을 하셨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은 아니죠. 대형 마트나 그 이런 쇼핑센터가 있는 거는 사실은 상권에 있어서는 조금 예, 마이너스이긴 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이제 그 상가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또 그 임차 업종을 들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럼 보자고요. 이 지역에 좀 기업들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 그죠? 네. 지금 바로 맞은편에 엄청난 경쟁자인 백화점이 마주보고 있긴 하지만 예,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알파돔 시티라고 그쵸? 그쪽에도 네.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또 그쵸? 뭐 6-1구역이라든가 뭐 2구역 이런 곳에도 그쵸?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3, 4구역들이 계속해서 지어질 거고 그럼 그 안에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뭐 카카오나 네이버 등뭐 굴지의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예,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소비층이에요.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층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뭐 이 상가가 뭐 이 백화점 때문에 뭐 전혀 뭐 이렇게 상권이 죽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역세권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들 상가로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가졌어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은 건 공실이 나지 않고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히 상가의 가격은 나중에 천차만별로 변하게 돼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그 상가가 얼마나 잘 운영돼서 그렇죠? 높은 월세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보시면 돼요. 앞에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하지 않는 업종 그리고 시간대 백화점이 몇 시까지 백화점의 단점은 하나가 뭐냐면 빨리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발달해서 10시, 뭐 11시, 12시에도 그쵸? 만나고 계속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가 또 가장 번화한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이 늦게까지도 있는 곳인데 백화점의 단점은 예, 한 뭐 7시 정도? 7시 정도면 닫고 밑에 뭐 지하 같은 경우에도 9시, 길어야 10시 정도면 닫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일을 끝내고 나와서 그죠? 거기에서 뭐 약간 뭐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하면 10시 훅 갑니다. 밥 먹다 말고 어디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불안감 때문에 시계를 막 보고 백화점에서 음악 소리 이렇게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오늘도 뭐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있죠. 예. 예, 그런 거를 들이신다던가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어떤 고가의 상품들을 팔게 되면은 이곳에서는 약간의 아울렛 정도의 그런 또 그쵸? 중저가의 이런 또 품목을 판다든가 해서 세입자를 잘 들이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공실이 그렇게 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지금 이쪽 현재 그 기업들 규모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알파돔 시티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그 기업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뭐 총 다 했을 때에는 한 3만 명까지 증가는 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들이 이제 또 어떤 고객층이 되고 수요층이 되기 때문에 상권은 충분히 그리고 워낙 또 대형 상권으로 변하는 거죠. 예, 대형 상권으로 변하다 보면 주변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판교 안만 또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멀리서도 오잖아요. 예. 그리고 역세권이 됐잖아요. 역세권.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주변에 뭐 성남이니 아니면 분당이니 그쵸? 분당도 예전에 정자동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상권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요. 새로운 신생, 뜨는 돈 벌리는 지역,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돼요. 거기 가면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더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을. 근데 이동하기 편리한 또 이 역하구의 연결 통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특히 뭐 너무 더운 여름이라든가, 그쵸? 너무 추운 겨울이라든가 했을 때는, 그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지하철 타고 그 안에서, 그쵸? 통로를 통해서 그 상가를 이용하고 그런 것들은 또 좋은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운영에서 어떤 공실은 나지 않지만 대신 내 상가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되는 백화점을 조금 주시해서 거기서 하지 않는 품목과 거기에서 감당 못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곳. 뭐 그런 위주의 그 입점을 시키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힐스테이트 상가는 뭐 단독 1층 상가가 아니라 네. 그 오피스 상가잖아요. 네, 구분 상가라고 하죠. 거기 네. 상가가 이제 지하 네. 1층부터 네. 2층, 1층 저는 이제 1층을 분양받았는데 네. 1층 그 가운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개 상가가 있어도 그 호실 하나하나가 틀리게 되나요, 나중에는? 그렇죠.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점주가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당연히. 아마 지하 쪽에 조그만 분식점 비슷한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 지하 쪽에 보면은 거기가 꽤 그 수익률이 좋고 한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10평도 안 되는 그 크기거든요. 근데 한 달 매출이 한 2, 3천 이상씩 나오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곳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백화점에 없는 품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드릴 때 조금 급하게 막 드리지 말고 좀 이렇게 봐서 이거가 정말 백화점에 없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요런 품목인 것 같다, 종목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조금은 좀 후하게 좀 이렇게 드려주세요. 너무 막 이렇게 높은 처음부터 높은 그 월세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괜찮은 거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점이라든가 좋은 잘 나가는 트렌디한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럴 때는 약간의 뭐 한 달치 그쵸? 월세는 조금 이렇게 세이브 시켜준다든가. 왜냐면 또 준비하고 인테리어 비용 막 세금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모셔오는 식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망은 나쁘지는 않다는 네,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권은 더 커지면서 주변에서 흡수되는 성남이나 그 인근의 경기권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상권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도 계속해서 입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그렇게 공실이 나거나 횡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네. 네.